안녕. 나는 메일 유업을 퇴사하고 창업을 해서 지금은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저당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벨코올의 장진환이라고 해. 오늘은 내가 왜 대기업을 퇴사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고 저당빵을 만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나는 사실 19 고3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 아버지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셔가지고 거의 난 4살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면서 자랐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컴퓨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막상 내가 고3이 돼서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매일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약간은 싫었어.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취미였거든. 그래서 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일반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인 음식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고3 때 모든 대학에 식품영양학과로 원서를 제출을 했었어. 그리고 나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식품의 길을 걷게 되었어.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약 3년 반 정도의 식품연구원으로서 일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면서 메일 유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야. 들어가서 알았는데 메일 유업에서는 학사가 나밖에 없었어. 연구원으로서.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어.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전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메일 유업에서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 그거를 보고 나도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진짜 야근이며 주말 출근이며 생각 없이 내가 만들어야 될 걸 진짜 열심히 개발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알고 계시던 분이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난 계속 갈 수 있는데 그 스카우트 받은 회사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였거든.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메일 유업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이 일을 했어.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회사를 살렸어야 됐으니까, 회사가 잘 되기 위해 했었어야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년 반 만에 돈을 빼버리면서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나는 실직자가 되어버렸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다른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어. 그래서 사업을 할까 취직을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문득 내가 고3 때 그려왔던 계획들이 생각이 났었어. 생각을 잘 해보니까 내가 그때 계획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 그래서 내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초기에는 자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술 개발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오더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제품 개발을 해주고 OEM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일들을 해왔어.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의 브랜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공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 1년 만에 공장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 벨쿠오레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소화가 잘 되는 쿠키, 글루텐이 없는 티그레,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당속빵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저당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벨코올에는 소화가 잘 되는 르벤 쿠키 제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금박이 올라간 티그레라는 제품이 있어. 티그레는 프랑스 디저트인데 실제로는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설탕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다 빼서 글루텐 프리 형식으로 만든 디저트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당속빵이 마지막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요거는 내가 진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하고 내가 직접 피를 뽑아서 혈당 체크하면서 만든 제품이야. 나는 IBS라고 불리는 과민성 대장증후를 갖고 있어서 뭘 먹으면 사실 소화를 잘 못하고 설사를 많이 해. 근데 또 과자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소화가 잘 되는 쿠키를 1차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저당의 글루텐 프리 티그레를 만들게 됐어. 이제는 내가 좀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당속빵을 개발하게 되었어. 내가 당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벌써 600만 명이 넘었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00만 명이면 10%가 훨씬 넘는 숫자거든. 그러고 나서 해외는 어떤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해외는 거의 15% 이상이 당뇨 환자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뇨 환자가 아니라 이런 당을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당속빵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 우리나라에는 암이 있으신 분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뇨 환자가 숫자가 제일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나는 사실 카스테라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 카스테라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쌀가루도 없이 해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품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카스테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했어. 근데 실제로 내가 혈당 체크를 해보니까 혈당을 안 올라가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개발 기간이 1년이나 걸렸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맛있는 디저트를 지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즐겁지. 우리 벨코레 브랜드가 아무래도 좀 이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된 원료들이 좀 고급 원료들이 많이 사용되었어. 특히나 이제 티그레나 요 당속빵에 들어가는 제품에는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고 볶음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공급받는 기준으로 좀 말을 해주자고 하면 밀가루 대비 한 15배 정도 아몬드 가루가 더 비싸. 그런 아몬드 가루로 만들고 계란도 다 국내산 계란으로만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일반 버터 중에서도 발효를 해서 발효 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 물론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그래도 나는 소비자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제품은 좀 구매력이 높은 30, 40대 특히 여성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당속빵이나 티그레 같은 경우에도 저당 글루텐 프리이기 때문에 5, 60대, 70대 되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 10대, 20대들한테도 좀 건강한 이 디저트들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격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를 출시하게끔 그렇게 좀 개발을 해보고 있어. 우리 브랜드는 모든 제품이 프랑스산 천연 발효 버터로 만들고 있어. 내가 이 제품들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 가공 버터도 있고 마가린도 있고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과자들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많이 부담을 준다고 난 생각을 해. 우리 브랜드 제품을 먹으시는 분들 중에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들을 보면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데 거기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구매해요도 있지만 지인한테 선물했더니 지인이 너무 좋아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우리 브랜드가 온라인 쪽에서 좀 덜 알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맛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시회나 플리마켓으로도 가지고 나가서 제품 홍보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시식도 하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이미 손에는 다른 회사 쿠키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걸 구매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제품 걸 시식하면서 아 이게 너무 맛있는데 여기 걸 샀어야 되는데 저기 거 괜히 샀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10년 넘게 좀 주식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살아왔는데 메일 유업 그만두고 스타트업 회사가 없어진 이후에 나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큰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에서 나한테 디저트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문의가 왔어. 왜 그런 문의가 들어왔냐면 스타트업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수플레 케이크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한 경력이 있었거든. 근데 제안받은 의뢰 온 제품을 봤더니 사실 너무 만들기 힘든 제품을
요구를 했던 거야. 하지만 나한테 온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 제품이 아주 운 좋게 채택이 됐어. 그걸 기점으로 나는 계속 베이커리 연구에 전념을 한 거야. 그리고 베이커리 연구를 하다 보니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식품 카테고리랑 베이커리 카테고리가 다르긴 하지만 식품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는 똑같거든. 그래서 만들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 그래서 사실 남들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